이 거대한 공국이 저주받은 땅 취급을 받고 있었다. 첫 죽음 이후에 당분간 혼사를 미루려고 했었다. 하지만 짝이라도 한 듯 혼사가 이어졌고 죽음이 잇따랐다. 마치 죽으라고 사람을 들이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북쪽 산맥에서는 몬스터들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영지민들이 동요하고 있었다. 이것이 음모라면 상대는 쉽게 공작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집사는 말에서 내리는 공작의 망토를 받아주었다. 오랜 토벌 때문에 공작도 수행기사들도 꽤나 지쳐 보였다. 왔나? 공작이 묻는 게 신부감 이야기라는 걸 쉽게 알아들은 집사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했다. 예, 전하. 이미 한 달이나 됐습니다. 그렇군. 자리를 마련할까요? 내일로 하지. 샤를로트는 핀에게서 어제 오후에 공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다. 목언저리가 서늘해지는 소식이었다. 푸른 수염의 아내처럼 성탑을 향해 기어 올라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하러 올 기사는 없었다. 저녁에 입을 옷을 준비하느라 바쁜 핀 옆에서 샤를로트는 여전히 책을 읽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핀이 물었다. 신기하네요. 다른 책은 엄청 빠르게 읽으시더니 그 책은 왜 그렇게 천천히 읽으시는 거예요? 어렵구나. 뭔데요? 제목이 그랑가의 검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작들이 상당히 까다롭구나. 이렇게 되기는 하는 걸까? 남자들이나 돼야 이해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가? 어떻게 그 무거운 검을 들고 뛰어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휘두른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피는 샤를로트가 휘두르는 엉성한 팔 모양을 바라보다가 화제를 돌렸다. 정말 제가 준비한 대로 입으실 거예요? 그래. 정말요? 샤를로트는 여전히 이상한 팔 동작을 해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정작 핀의 도움을 받아 옷을 다 입었을 때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화려한 드레스가 있는 줄도 몰랐었다. 너무 화려하지 않니? 전혀요. 단호하게 말하는 핀을 바라보다 샤를로트는 간단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이곳에 온 후 줄곧 방에서 식사를 해왔던 터라 정식 만찬은 처음이었다. 먼저 와있던 공작은 샤를로트에게 자리를 권했다. 일어서서 자리를 권하는 공작에게 샤를로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리를 비운 채로 손님을 맞아서 미안하오. 카타리나 양. 아닙니다. 급하신 일이 있으셨다 들었습니다. 샤를로트는 자신을 칭하는 카타리나라는 이름에 죄책감과 거북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별 대화 없이 식사에 열중했다. 샤를로트는 긴장한 상태였고 공작은 생각이 많아 보였다. 반듯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카락과 단정한 검은 눈썹 사이의 미간에 간 주름은 식사 내내 풀어지지 않았다. 샤를로트는 잘생긴 그의 얼굴에서 잔혹한 푸른 수염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떻소? 흉측한 괴물을 생각하셨소? 샤를로트는 공작에게 자신의 속을 보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꽤나 용감한 사람인 모양이오. 이쯤이면 결혼하려고 나설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오. 샤를로트는 공작의 말에서 느껴지는 쓸쓸한 뉘앙스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치 죄를 고해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고개를 드는 순간 샤를로트의 눈은 공작의 시선에 얽혀들었다. 조롱하듯 바라보는 그 눈은 우울해 보였다. 갑자기 목이 말랐다. 샤를로트는 찻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아직 뜨거운 차는 입을 얼얼하게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샤를로트는 입에 남은 차를 빈 그릇에 뱉어냈다. 그리고 물잔을 들어 입을 헹구어냈다. 공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샤를로트는 휘청거리며 일어나 벽 쪽으로 물러섰다. 등에 느껴지는 벽의 감촉이 이상했다. 몸에 마비가 오는 것 같았다. 몸이 벽을 타고 주르륵 무너졌다. 시야가 흔들리고 있었다. 순간 단두대보다는 나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증도 없었고 거대한 칼날도 없었고 광기에 물든 군중도 없었다. 카타리나 양.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는 고해성사를 부추기는 것 같았다. 샤를로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감각이 사라지는 입에서
조금은 어눌한 말이 흘러나왔다. 죄는 죄대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샤를로트는 눈을 감았다. 공작의 뒤로 집사가 포션을 들고 황급히 다가왔다. 공작은 그의 손에서 포션을 받아 샤를로트의 입에 흘려 넣었다.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잘못 듣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인은 분명히 자신을 용서한다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독을 마셨다고 느낀 순간 자신에게서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건 자신을 해친 사람이 상대라고 인식한 행동이었다. 어느 누가 죽는 순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모디 백작의 딸은 아무래도 아버지를 닮지 않은 모양이었다. 갑자기 분노가 밀려들었다. 감히 내 집에서까지 일을 벌이다니 진정 끝을 보려는 건가? 샤를로트는 이틀 후에 깨어났다.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기쁨이 아닌 허탈함이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능적으로 삶의 의욕도 자라기 시작했다. 절약과 검소와 기도만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고 혁명은 그 모두를 일그러뜨렸다. 그 끝나지 않는 광기를 막기 위해 손에 피를 묻혔고 그 순간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은 묻어두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죽음의 손길을 벗어났다. 그리고 지나온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희미하게 느껴졌다. 찬물을 뱉어낸 것은 아마 삶의 욕구였을 것이다. 남의 삶을 끊어놓고서 삶에 연연한다는 것은 부끄러웠지만 그 벌은 좀 더 미루고 싶었다. 샤를로트는 스스로에게 느끼는 혐오감과 그의 버금가는 삶의 희망을 오가며 며칠을 더 앓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작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물었다. 좀 어떻소?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나도 용서해드리지요. 하지만 그 당시 내 상태는 당신이 오해할 만했소. 기분이 좋지 않았으니까. 게다가 그때 독이 들어갔으니 당신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오. 그러니 우리 그 일은 잊기로 합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장님을 괴물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떠드는 말이오. 그들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리고 원인은 내게 있으니 내가 한 일이라고 해도 변명할 생각은 없소. 같은 이유로 당신을 향한 위험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이오. 그렇군요. 그것뿐이오? 다른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뉘앙스의 물음에 샤를로트는 기분이 가라앉았다.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올린 샤를로트는 천천히 차를 들이키고 나서 물었다. 제가 마신 독은 무엇인가요? 나락의 갈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흔한 독초즙이라고 합니다. 구하기 쉬운 독이라면 출처를 밝히기는 어렵겠군요. 누구나 구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소화제 정도로 쓰이고 과하면 복통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라고 들었소. 그런데 당신이 마신 차 속에 들었던 것은 특별한 사람의 손을 걸친 거라더군. 그러면 누가 한 것인지 알아내셨나요? 주방에 누군가가 같은 것을 먹고 죽어 있었소. 실마리가 잘려나갔다는 얘기였다. 그날 공작은 샤를로트와는 다른 차를 마셨다. 그 차는 샤를로트가 이곳에 오고 나서 늘 먹던 차였다. 그러니 대상을 잘못 골랐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었다. 사람이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차를 안 마신다 해도 물은 마셔야 하는 것이다. 아니 물뿐이 아니라 음식에도 독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여전히 자신의 생명은 한 걸음 앞도 어두워 보였다.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두렵소? 내 입장을 말하자면 당신이 좀 더 살아주길 바라는 바요. 내 영지가 죽음의 땅으로 자리 잡는 걸 막기 위해서 말이오. 누군가가 공장님이 망하시는 걸 원한다면 차라리 공장님을 노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샤를로트의 직접적인 질문에 공작은 피식 웃음을 깨물었다. 아마 무수히 시도를 했을 것이오. 칼을 들고 뛰어들어오기엔 내 주위가 좀 복잡한 편이고 숫자로 누르려면 사전에 발각이 날 테고 주위의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다들 오래된 사람들이라 까딱하면 역으로 당하기 십상일 테니 결국 장기적으로 손을 쓰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적당한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모습을 드러내겠지. 어제 같은 독은요? 공장님의 찻잔은 안전한가요? 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
당신이 무방비할 거란 생각은 미처 못했지만 말이오. 독이든 사람이든 암살이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오. 하지만 샤를로트는 그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마라는 노출된 사람이었고 방심했었다. 밀고자를 자청한 젊은 여인을 욕조에 앉아 맞이했던 것이다. 샤를로트의 눈앞으로 다시 피해 환영이 펼쳐졌다. 이틀을 저택에서 더 지낸 후 공작은 다시 북쪽 산맥으로 길을 떠났다. 샤를로트는 다시 자신의 거처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피는 서재를 오가지 않았다. 샤를로트는 방 가운데 서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바라보던 핀이 샤를로트에게 물었다. 아가씨, 혹시 지금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으로 보이니? 어떻게 보면요? 이 움직임이 연결되는 것이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 춤이요? 그래. 뭐가 문제일까? 샤를로트가 가지고 있는 그랑가의 검술책에는 동작을 따라 흐르는 선이 설명과 함께 나와 있었다. 반복해서 읽고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독을 마시고 죽게 된다면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놓고 누군가 칼을 휘두른다면 곱게 맞아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자신의 생각은 슬쩍 미루어두고 자신이 죽으면 공작의 영지에 많은 피해가 온다는 점을 내세워 명분이 있는 살기를 열고 있는 셈이었다. 부끄러운 일이기는 했으나 어찌되었든 공작에게 주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책의 내용은 이미 토시 하나까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열흘 넘게 흐느적거리던 샤를로트는 결국 집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집사는 검술책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다는 샤를로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주었다. 무자비하게 진행되던 서재 정벌이 어디쯤에서 멈추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술책을 잡고 끙끙대는 걸 보며 혀를 내두르던 참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읽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판이었다. 집사는 친절하게도 현재 저택에 남아있는 인물 중 제일 고수를 물색해 주었다. 재혼입니다. 기사단 수석 기사입니다. 샤를로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을 그에게 내밀었다. 책의 표지를 살피던 재혼은 화들짝 놀라며 책을 돌려주었다. 이 책은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왜요? 내부인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내부인이면? 가족 말입니다. 그냥 설명만 해주시는 건데요. 그걸 만지는 것 자체가 금기입니다. 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설명이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실례지만 아가씨께서 궁금하신 게 대체 뭡니까? 설명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동작이 맞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해서요. 검술을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검술책을 따라해 보신다고요?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가씨의 근력으로는 초보적인 동작도 따라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건 몰라도 고급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가능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파워와 스피드가 관건이었군요. 어쩐지 박자가 맞지 않는다 했네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샤를로트는 책을 펼치고 파워와 스피드가 있다는 가정을 하고 상상으로 검술을 펼쳐보았다. 하지만 싸움에 대해선 구경도 못해본 사람이라 상상은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루 종일 궁리를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한 샤를로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피는 다시 서재를 바쁘게 오가기 시작했다. 집사는 질서 있게 바뀌어가는 빈 공간을 보며 은근히 속을 태우고 있었다. 책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말이 나온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보름 정도가 지난 후에 샤를로트는 공작의 서재를 다 독파해버리고 10권 남짓의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다. 전리품은 자크 탈리앙의 책 몇 권과 역시나 이런저런 무술서적들이었다. 자크 탈리앙의 책을 꼼꼼히 읽어 치운 샤를로트는 다시 싸움에 관한 책들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생각하면 쉽게 털어지지가 않았다.
결국 샤를로트는 다시 집사를 불렀다. 재혼을요? 안 될까요? 역시나 검술에 관한 책 때문입니까? 집사는 마지못해 재혼을 불러주었다. 재혼은 훈련이라도 하는 중이었는지 먼지를 날리며 들어왔다. 죄송해요. 바쁘신데 자꾸 불러서. 괜찮습니다. 덕분에 숨 좀 돌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샤를로트는 재혼에게 근력을 키우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아가씨 말씀은 밖은 위험하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검술을 배우시게요? 그렇다기보다는 같은 방향을, 아니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약하신 분께서 무리하시다 다치시기라도 할까 걱정입니다. 제가 약하다고요? 약하지 않다고 우기는 샤를로트에게 재혼은 몇 가지 운동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약속을 거듭 받아내었다. 샤를로트는 핀에게 부탁해서 남자 옷을 몇 벌 만들었다. 수도원 생활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재혼의 눈에는 자신이 금방이라도 깨질 유리그릇으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샤를로트는 중얼거렸다. 수도원에서 살려면 적게 자고 적게 먹고 적게 말해야 한다. 늦게 잠들고 새벽 4시면 일어나고 돌 마루며 성전 청소며 몸이 쉴 틈은 없었다. 한가한 정신에는 마귀가 깃든다는 것이 노인네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었다. 금식 기도는 기본이었고 밤샘 기도나 고행 기도도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샤를로트는 재혼이 가르쳐준 목록을 분석했다. 그리고 다시 검술서를 살피며 자세와 사용하는 몸의 부위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강도가 약한 순서에서 시작하는 차례표를 만들었다. 다음 날부터 샤를로트의 방은 일정한 소음을 내기 시작했다. 공작이 다시 돌아온 것은 2달이 지나서였다. 샤를로트를 다시 만난 공작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공작의 옆에는 집사가 앉아 있었다. 자리를 오래 비우다 보니 급한 일도 있을 것이었다. 주인이 돌아온 때문인지 저택은 활기가 있어 보였다. 능숙하게 식사를 도우는 하인들의 얼굴도 밝은 빛을 띠고 있었다. 무사해서 다행이요. 유감이신 건 아니시죠? 샤를로트의 대답이 뜻밖이었는지 공작이 눈썹을 올렸다. 샤를로트는 입꼬리를 올려 농담이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아무래도 당신이 달라져 보이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이요? 글쎄요. 저는 저를 못 보니까 모르겠네요.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데에 대한 기쁨 아닐까요? 그렇소? 네. 기쁘냐는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잊고 있다가 짧게 맞이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가능하면 조금 도망도 가보기로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조금은 나아 보이네요.